대합실하고 승강장의 그 천정에 네. 설치되어 있는 급 배기 추출구가 이렇게 해서 환기 설비 시스템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외부에서 공기가 들어오면 처음에 이제 급기구 내에 1차 여기 저 빨갛게 표시된 부분이 이제 필터입니다. 네. 1차 필터를 거치고 여기 공조기 내에 여기도 이제 2차, 3차 필터를 거쳐서 요 닥트를 이제 통해서 대합실하고 승강장에 있는 급기 추출구로 공기가 유입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 여기 지하 역사 같은 경우에는 보통 외부 공기가 들어와서 1차, 2차, 3차 필터를 거쳐서 실내에 공기가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이제 여기 충정로 같은 경우에는 여기가 1983년도에 설치가 됐어요. 그래서 약 지금 한 38년 정도가 됐는데 여기는 이런 필터가 없고 공조기 내에 필터 한 군데만 1차만 지금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건 아직도 개량이 아직 안 된 역사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실내 공기가 저희 실내 공기가 여기 이제 배기 송풍기를 가동시키면 여기 대합실하고 승강장에 있던 실내 공기가 여기 이제 배기 추출구를 통해서 여기 닥트 추출구를 통해서 배기구로 배출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 전반적인 시스템은 실내 공기가 이제 이렇게 순환하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배기구로 나가는 거는 이 공기질이 괜찮은 걸까요? 뭐 저희 같은 경우 이제 보통 저희가 이제 실내에 먼지가 어떤 형상이냐면 우리 이제 사람 몸에서 떨어지는 먼지, 그 다음에 출입구에서 들어오는 뭐 바람에 의한 먼지, 그 다음에 신발에 뭐 흙먼지 같은 경우 이런 먼지들이 좀 있고요. 뭐 저희 아까도 밑에서 봤지만 실내 공기질을 저희가 준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괜찮은 공기라고 생각이 듭니다. 크게 뭐 오염된 공기는 외부 아니고. 공기보다 훨씬 나쁘죠. 그렇죠. 이제 지상 공기보다는 저희가 이제 내부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지하철 역사의 지금 현 시스템에서는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건데 사실은 이제 그게 지금 우리 서울 시민이 생각하는 미세먼지에 대한 어떤 시민들이 생각하는 안전도라든지 이런 부분은 충족을 못하는 것 같아서 저희가 이제 개선을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으로 오늘 방문했고요. 예. 최근에 이제 집진 시설 같은 거를 지하철역에 지금 일부 설치가 조금 시작이 되는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말씀 주셨죠? 예. 근데 이제 저희는 그거를 조금 빨리 해야 되겠다는 생각도 있고 그다음에 이 대기분의 이쪽에 양방향 집진 시설을 이쪽에도 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 서울대 명예 교수님이세요. 우리나라 미세먼지의 최고 권위자이신 윤순창 교수님이신데요. 그래서 저희도 사실상 여기처럼 이제 좀 개량이 좀 한 38년이 됐지만 지금 개량이 안 돼도 좀 지원이 안 되는 좀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특히나 또 이 장비를 설치하고 나면 그 유지 관리를 해야 되는데 저희가 이게 내부 연한이 한 20년 정도 됩니다. 그래서 20년 동안 유지 관리를 하려면 설치비 대략 한 4배 정도가 유지 관리가 되는데 그런 유지 관리 비용도 좀 지원이 좀 많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나가서 또 생각을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역사 환기 운영 기준은 저희가 이제 역사 환경에 따라서 이제 탄력적으로 가동하고 있는데 11시에 가면서 19시간 정도를 가동하고 있습니다. 시민들 이런 좀 불편함이 없게끔 하고 있지만 또 시민들이 또 느끼는 거는 또 안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주어진 환경에서 너무 예. 애써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40년 된 걸 관리하시려면 정말 더 세심하게 보셔야 될 텐데. 예. 그렇죠? 네. 기계가 오래되면 신경이 많이 쓰여요. 많이 좀 지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많이 쓰세요. 예. 네. 고맙습니다. 지금 이제 지하철역 와서 지하철역의 환기 시스템이나 이런 거 봤는데요. 이게 새 거래요, 필터. 근데 일주일 정도 쓰면 이렇게 된답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로 차이가 나는 정도로 사실은 우리가 얼마나 먼지랑 같이 살고 있느냐를 알 수 있는 거고요. 일단 오늘 설명해 주신 우리 지하철의 이 관계자 여러분들께 먼저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말 여러 가지 이런 여건 속에서 최대한 시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애써주시는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희가 이제 사실은 위에 올라가서 이 지하철에서 나오는 그 송풍구라고 그러죠? 네. 거기에서 이렇게 좀 보여드리면서 해야 되는데 오늘 여기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저랑 같이 함께 해주시는 분은 윤순창 서울대 명예교수님이십니다. 우리나라에서 미세먼지 포럼을 이끌고 계시는 미세먼지의 최고 권위자시고요. 사실은 김대재 전 장관님과 함께 저희 캠프에 이 미세먼지와 관련된 좋은 정책 조언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오늘 같이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작을 해볼까요? 네. 정말 이 코로나19로 우리가 미세먼지를 많이 잊었었는데 지난 일주일 전쯤인가요? 미세먼지로 서울이 다시 뿌얘지는 걸 보면서 다시 걱정들 하셨을 겁니다. 이제 따뜻한 봄날이 되면 미세먼지 걱정으로 모두들 앞으로 어떻게 미세먼지를 없애야 되나 이런 생각들 많이 하실 겁니다. 저는 서울시장이 되면 서울의 미세먼지를 5년 내에 절반으로 줄이겠습니다. 지금 서울의 미세먼지 양은 동경의 2배 많습니다. 북경이 저희 서울보다 또 2배 많습니다. 이제 서울의 미세먼지 양을 5년 내에 절반으로 줄이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먼저 현재까지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미세먼지 각종 대책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지금 한 2조 정도의 돈을 4년간 쓰고 있는데요. 이것이 좀 더 효과적으로 일어나기 위해서는 우리가 정말 아주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그냥 예산만 집어넣는 예산 먹는 하마가 돼서는 안 된다는 생각입니다. 특단의 대책 첫 번째로 서울시 관용 차량은 이미 전기차 구매가 완료되었습니다. 공공용 차량도 2027년까지 전량을 친환경차로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서울시의 모든 보일러가 친환경으로 교체될 수 있도록 비용 지원을 적극적으로 해나가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오늘의 가장 중요한 대책입니다. 먼저 지금 여기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리면 지금 이거 한번 보십시오. 그림을. 저희 교수님께서도 나중에 설명해 주시겠지만 이 상공의 바로 위에 공기는 혼합층이라고 합니다. 지상에서 1km 이내가 얼마나 뿌연지 이런 미세먼지 속에서 살고 있는데요. 그래서 저는 이 미세먼지 대책은 우리가 시장이 꼭 해야 되는 아주 중요한 대책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미 있는 친환경 정책에 대해서는 가속화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오늘 가장 핵심적으로 말씀드릴 것이 지하철 미세먼지 대책입니다. 지하철 미세먼지, 여기 지하철 미세먼지를 좀 보여주시겠어요? 지하철 미세먼지 없나요? 지하철 미세먼지 대책이 가장 중요합니다. 시민들이 매일 사용하는 지하철, 지금은 코로나로 인해서 일일 평균 이용객이 한 500만 명 정도로 작년에 좀 줄은 것으로 우리가 지금 알려져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하루에 747만 명의 승객이 지하철을 이용했습니다. 미세먼지 오염도를 절반으로 줄이겠습니다. 한마디로 저는 이런 세상을 꿈꿔봅니다. 미세먼지가 심한 날은 지하철역으로 대피하세요. 이런 공약이 실천될 수 있도록 지하철 역사 내에 미세먼지를 확실히 줄이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345개 모든 지하철역에 고정식 미세먼지 측정기를 설치하고 이 지하철이 다닐 때 터널이 있습니다. 터널. 그 터널 한 기구에 이 양방향 집진기를 설치하겠습니다. 지하철 역사 환기 설비를 개선하고 객실 내에 공기 정화기와 에어 커튼을 설치하겠습니다. 지하철이 먼지로부터 고통받는 곳이 아니라 오히려 지하철이 미세먼지로부터 피할 수 있는 곳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보신 것처럼 지하철역의 미세먼지 농도는
50보다 조금 높게 그러나 비교적 양호하게 관리는 되고 있습니다만 저희는 지하철역 내 미세먼지가 좀 더 잘 관리돼서 지하철역이 실외보다 더 안전한 곳으로 만들게 하겠다. 그래서 그 자세한 설명은 조금 이따가 윤 교수님께서 더 말씀을 해주시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하철역에서의 미세먼지는 이 들어오는 공기에 대해서 아까 정화 장치를 하신다고 했는데 또 나가는 공기도 같이 또 양방향으로 집진 시설이 필요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판단입니다. 그래서 양방향의 집진기를 설치하겠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이 마을의 미세먼지입니다. 측정, 확인, 또 출동의 모든 단계를 시스템화하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코높이 미세먼지 측정센터를 그물망으로 서울 25개구에 약 37,500개를 설치하겠다는 말씀입니다. 또 여기서 측정되는 모든 미세먼지에 관련된 데이터는 한마디로 앱으로 그러니까 이 데이터가 모이도록 해서 앱이나 소형 전광판을 통해서 시민들에게 바로 보급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해서 어느 지역이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졌다 하면 먼지 잡는 기동대를 우리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지 잡는 기동대는 하는 일은 하나는 집진 청소차를 보내는 것이 있고요. 하나는 소방 살수차를 보내는 것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곧 아이들의 학교 시간인데 미세먼지 농도가 곧 올라간다. 여기 이미 올라가 있다 하면 먼지 잡는 기동대를 파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미세먼지 안심존 동네 시범 사업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세먼지 측정 로봇과 청소 로봇이 운행되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이 감시 로봇이 있고요. 방역 로봇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미세먼지 집진 청소차입니다.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로 미세먼지가 많냐면 이게 미세먼지입니다. 미세먼지. 이게 도로에서 5분간 측정했는데 이만큼 미세먼지를 모았다는 겁니다. 이게 그 큰 먼지는 다 제외하고 미세먼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모르는 이런 미세먼지와 우리가 느끼지 못하는 미세먼지와 함께 우리는 살고 있는 겁니다. 미세먼지는 교수님께서 말씀하시기에 이게 코에서 걸러지지 않고 끝까지 가는 아주 작은 먼지라고 했는데요. 그래서 미세먼지 안심존 동네 시범 사업. 그래서 미세먼지 측정 로봇과 청소 로봇이 자율주행으로 운행하는 사업입니다. 또 미세먼지 취약 지역을 6개 지역 지금 선정되어 있는데요. 50곳으로 확대 선정하고 미세먼지 집진 청소차를 우선 보급하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이 미세먼지 저감은 이 정부에서 또는 서울시에서만 한다고 되는 일이 아닙니다. 시민운동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내 온도를 적정하게 유지한다든지 공회전을 줄이게 한다든지 매연 저감 장치 구비 등 시민 참여 인센티브를 두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이 미세먼지 문제, 저는 이 문제는요, 사실은 우리가 미세먼지가 왜 발생하느냐 보면 발전, 난방, 교통, 비산먼지 이런 종류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중요한 포션 중에 하나가 역시 중국에서 날라오는 미세먼지입니다. 중국에서 날라오는 미세먼지. 저는 우리 국익을 위해서 늘 당당한 외교를 했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 우리가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중국에게 당당하게 요구해야 됩니다. 어떻게 요구해야 되느냐? 요구한다고 되냐? 이런 말씀들 많이 하십니다. 싱가포르에서 우리는 그 교훈을 배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싱가포르는 인도네시아로부터 날라오는 일종의 이 태우는 것으로 나오는 먼지로 인해서 굉장히 고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싱가포르이 뭘 만들었느냐? 초국경 헤이즈 오염법을 만들었습니다. 초국경 헤이즈 오염법. 그래서
인도네시아 기업이 싱가포르 와서 사업을 하고 있는 경우에 이 미세먼지에 대한 책임을 묻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이러한 강력한 법을 만들어서 시행하고 그리고 이것을 유엔의 기후환경변화회의의 의제로까지 상정함으로써 인도네시아의 미세먼지가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국제적으로 한 축으로는 압박을 하고 한 축으로는 인도네시아와 협력할 것을 협력해서 인도네시아의 미세먼지를 줄였습니다. 이제 중국으로부터 날라오는 미세먼지에 대해서 그냥 우리가 묵인할 수 없다. 그래서 제가 시장이 되면 미세먼지를 촉발하고 있는 도시들의 수장과 함께 국제회의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국제회의체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북경이라든지 울란바토르라든지 이런 미세먼지 발생 도시들과 국제회의를 만들어서 회의체를 만들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물을 건 묻고 또 협조를 구할 것은 협조를 구해서 우리 서울의 미세먼지의 상당 부분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중국발 미세먼지를 저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글로벌 미세먼지 연구소를 설립하는 것을 적극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미세먼지 문제는 환경 오염 문제이자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신종 안보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미세먼지로 인해서 관광, 여가, 레저 활동 등이 둔화되면서 경제적으로도 아주 심각한 문제를 발생합니다. 미세먼지 해결을 위해서 시정의 총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제가 조금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우리 대한민국 최고의 권위자십니다. 윤순창 교수님께서 저희 캠프에 사실상 아주 중요한 조언을 해주고 계시는데요. 미세먼지에 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윤순창입니다. 오늘 여기 지하철 역사니까 지하철 미세먼지 얘기만 잠깐 드리겠습니다. 지하철의 미세먼지 농도가 우리 시민들이 인식은 하지 못하고 있는데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인식을 못하죠. 외부 공기는 좀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지면 하늘이 우선 뿌옇게 보이니까 오늘 미세먼지 농도가 높구나 하고 체감을 할 수 있는데 실내는 사실상 햇빛이 없어서 그 체감을 못하고 있고요. 사실상 그 지하철 미세먼지 농도는 터널이 굉장히 큰 소스입니다. 터널 내에 바퀴하고 철로 사이의 마찰, 또 위에 판토그라프 전기 연결되는 부분에 구리선하구의 마찰, 여기에서 나오는 미세먼지 양이 엄청나게 많고요. 보통 한 300 마이크로그램 정도, 1세제곱미터당 엄청나게 큰 수치죠. 우리가 밖에 미세먼지는 지금 서울이 연평균 한 25 마이크로그램쯤 되는데 지하철 안에 터널 내에는 한 300이 되는 건 어마어마하게 높은 수치입니다. 이거에 대한 인체의 건강 영향이 굉장히 큰데 이 부분을 우리 나 후보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저감을 해서 역사 안에서의 공기질이 외부보다 더 좋아질 정도로 하시겠다고 아주 큰 포부를 말씀드리셨는데 외부 공기질을 줄이는 것보다 지하철은 일종의 제한된 공간이기 때문에 예산만 투입하면 그걸 반감시키는 데는 굉장히 짧은 시간 내에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부님이 시장이 되시면 지하철 공기가 시민들의 미세먼지 피난처로 사용될 수 있을 정도로 좋아질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여러분들 굉장히 지하철 역사에서 일하시는데 열악한 환경에 특히 터널 안에서 작업을 해야 되는 시간에는 위험하기도 하고 공기질도 굉장히 나쁘고 고생이 많으신데
빠른 시일 내에 좀 좋은 환경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감사합니다.